대표님, 요즘에 정책 자금 가지고 이야기 참 많죠. 뭐 정부에서 몇 조를 푼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신청만 하면 2, 3억씩 다 준다는 얘기들도 있고, 정책 자금 안 쓰면 바보야 뭐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저희 고객도 오늘 아침에 팩스가 하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책 자금이 배정이 됐으니까 연락하십시오. 이 광고 전단지거든요. 이런 광고 전단지들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아마 주변에서 이런 정책 자금 관련된 정보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나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주는 거 맞아? 진짜? 진짜야? 정보는 뭉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두근두근 되고 막막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정책자금 진짜로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책자금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정책자금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얘네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 실사 면담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시리즈로 쫙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도움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년째 우리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왕 소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애 뭐 2%대 정책자금, 3%대 정책자금 말만 들어도 막 받고 싶지 않으세요? 5억을 준대, 10억을 준대 막 받고 싶지 않나요? 지금 시중금리는 4%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절반 가격의 이자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회사 운영하는 운전자금도 쓰고 공장 살 때 들어가는 공장 시설자금이나 또 기계자금 같은 거 1%대 2%대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는 없는 자금 정책자금. 왜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 없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고 다 내규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좋은 기업들만 해주고 안 좋은 기업들은 안 해주는 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책자금 중에서는 안 좋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정책자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찍어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가 조금 안 좋은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을 주는 게 정책자금이지 나쁜 기업들을 주는 게 정책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빌려준다고 할 때 정부의 세금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는 건데 이거 막 안 좋은 기업들만 막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정책자금은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주는 구제자금이 아니고요.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성장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자금을 도전하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결국은 정부는 또 은행은 우리 재무제표 가지고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랑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심성이 참 심성이 고우니까 도와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딱딱하지만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 회사가 매출이 오른 거야, 떨어진 거야. 이익은 지금 나고 있는 거야, 안 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사업한다고 냈던 그 자본금 다 까먹은 거야, 안 늘어난 거야. 이렇게 숫자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 세무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우리 회사 매출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쭉쭉쭉 늘었나요? 아니, 우리 회사 매출이요, 쭉쭉쭉 떨어졌나요? 우리 회사 매출이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있다가 올라갔다가 오래 떨어지고 있나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럼 세무사님이 답변해 주겠죠. 대표님 회사는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좋습니다. 매년 20%씩 이상 성장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한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회사들은 굿, A급.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있었다가 작년에 조금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다시 극복하고 쭉 올라가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두 번째로 좋게 봐요. 잠깐 힘들었다가 반등했구나. 주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점 찍고 고점 갈 때 그때 우리가 주식 사는 것처럼 떨어졌다가 반등했구나. 요거 두 번째로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좋아하는 거. 이제 싫어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싫어하는 거. 매출이 내가 있었다가 올랐다가 쭉 떨어져. 이거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요거 안 좋아합니다. 요거 안 좋아해요. 보세요. 내가 매출이 10억이었어. 거기다가 13억 찍었다가 올해 5억으로 떨어져.
이거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식에서도 어때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때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대출 안 해주죠. 이거 싫어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싫어한 거 뭔지 아세요? 매출 있었는데 뚝뚝 떨어져. 이거 안 좋아합니다. 뚝뚝 떨어져. 이거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재무제표를 쭉쭉쭉 올라가는 걸로 꾸며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쭉쭉 이렇게라도 가야 될 거고, 아니 이게 아니라고 하면 쭉쭉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매출이 20% 이상 빠져버리면 이 기업은 안 좋은 거라고 전산에서 막혀버려요. 이런 기업은 유심히 보라고 내규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20%가 빠졌어? 문제 생겼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대표님들 매출을 고민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내가 매출이 빠질 것 같아, 빠지더라도 전년도 대비 10% 안짝으로 빠지게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항상. 프로티지 중요합니다. 10% 안쪽으로 빠지면 그래도 아이고 원래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주는데 10% 이상 빠지거나 특히 20% 이상 빠지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야 이거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매출 되도록이면 쭉쭉쭉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10% 안짝으로 좀 조정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다. 매출 먼저 봐요, 매출 먼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 뭐냐?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라. 재무제표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것보다 매출의 추이를 어긋나지 않게 하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두 번째, 매출 본 다음에 뭐 볼까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개팅 할 때 얼굴 본 다음에 뭐 봐요? 마음 보죠. 저는 물론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봅니다. 마음 먼저 보고 얼굴을 보지만 이 은행놈들이 그러나요? 이 정부놈들이 그래요? 이 정부놈들은 그냥 숫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익이에요. 이익. 일단 매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데 이익이 얼마가 나야 되는 건데, 일단 기준 잡아드릴게요. 내가 옆 가게보단 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옆 가게가 지금 이익률이 5%야? 그럼 난 6% 잡아야 돼. 6%. 우리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우리 재무제표는 항상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7% 이상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고, 도소매업은 5% 이상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나지 않으면 나 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맞춰야죠. 자, 첫 번째 조건보다 우리 동종업계 내 옆 가게보단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파트 살 때도 DSR이라고 있잖아요. 너 이거 돈 빌려주면 돈 낼 수 있어 없어? 네 소득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우리 사업자들도 봐요. 어떻게? 우리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몇 번이나 낼 수 있어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자 보상 배율이 낮으면 안 됩니다. 내 영업이익이랑 대출 이자랑 똔똔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대출이 당연히 안 되죠. 이자 보상 배율이 1이야. 내가 돈 벌면 이자 내고 나면 난 돈 버는 게 없어.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내가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내 영업이익은 앞으로 빌릴 그 대출 이자까지도 다 내고 나서도 남을 정도. 얼마나? 그래도 한 3-4%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남을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세 번째가 뭐냐면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현금 흐름 등급은 조금 어려워요. 진짜 현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CR 등급이라고 표시가 돼요. CR 등급. 이 회사가 현금이 있어 없어? 이 회사 지금 부자야 안 부자야? 네, 저희 회사도 저희 고객들 컨설팅 해드리고 할 때 대표님 어느 거래처랑 거래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회사 돈 있는지 없는지 봐드릴게. 돈 없는 기업이면 거래하지 마.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고객처의 거래처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상대방 상황을 아시라고.
그거 알아야지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 회사가 돈이 없어? 조금 내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이 회사가 돈이 너무 빵빵해?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돈 받아야 되니까. 사업하시면서 돈 못 받아서 망하는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아드리려고 제가 시스템을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체크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지수가 뭐냐면 CR 등급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거래처에서 요청해서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쭉 봤는데 CR 등급이 만약에 6가 나와서 CR 6야. 그러면 대표님 여기 거래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면 계약금 좀 많이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 납기일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 여유 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등급이다? CR 6 등급입니다. CR 6 등급이면 이 회사가 돈이 없습니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업들 우리 거래처도 거래하면 안 되는데 대출해주는 사람, 정부 정책 자금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등급도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R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중에서 1등급인 기업이 좋은 거고 6등급인 기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 등급도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보셔야 된다. 대표님이 정책자금 받으려고 아니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딱 가잖아요. 우리 재무제표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매출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CR 등급 몇 등급이니까 돈 없다. 돈 없는 기업이니까 대출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대표님 상담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만 잘해주면 해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대표님이 나한테 대출 받으려고 오셨구나. 그러면 뚝뚝뚝 보고 여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라는 생각으로 대표님을 면담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봐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것 뿐인 거지 오기만 하면 내가 웬만하면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보고 검토 끝난 다음에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제금융이 아니고 성장지원금이다. 이 은행 담당자도 이 정책자금 담당자도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대표님한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자기 실적에도 타격이 있거든요. 이 사람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해줄 수가 없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향후의 로드맵을 쭉 같이 그린 다음에 이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 같이 실행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정보는 많은데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인 거야? 도움 안 되는 정보인 거야? 이거 판가름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우리 대표님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표님이 언제 무엇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계획을 미리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절세, 정부지원금, 부동산 매입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재무제표 열심히 관리하셔라. 그럼 재무제표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데 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재무제표 3년 관리해야 됩니다. 3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출 얘기할 때 매출이 쭉쭉 늘었어 쭉쭉 빠졌어 이거 본다고 했죠. 3년치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왜 3년치예요? 그래야지 흐름이 나오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반등하는 거야 찍고 하락하는 거야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3년치 재무제표를 보게 돼 있고 3년치 재무제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에 어떤 재무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우리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막 결산할 때 체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자금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님 대신에 세금을 계산해주고 세금을 내게 해주는 것이지 대표님 이렇게 해야 대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특히 대부분은 그 세무사 직원분들이랑 소통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은 처리해야 되는 업체가 30개에서 50개야. 30개에서 50개 처리하는 업체 중에서 우리 대표님이 하나의 업체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장료 왜 줘요? 우리가 조정료 왜 주나요? 세금 내는 걸 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만 줄여지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세금 이렇게 줄인 거는 참 좋긴 좋은데 왜 내가 자금이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맡긴 게 뭐예요? 세금을 맡긴 거잖아요. 답답하죠? 아, 답답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세무사님, 어떤 회계사님들은 이거를 또 잘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도 조금 덜 나오게 하면서, 세금 전문가시니까 세금은 이렇게 하면 좀 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금은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이랑 회계사님한테 이런 기장을 맡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꼭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매출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뭐 외관기업도 아니고, 제가 세금도 좀 적정하게 내면서 자금, 현금 흐름도 좀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게 회사를 좀 성장시켜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은행 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라는 걸 꼭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는 게 대표님 니즈에 맞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요. 대표님들은 진짜 바라시는 게 다 그거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세금 안 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 진짜 세금 1원이라도 아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히 세금 내면서 이자 감면 받는 걸 더 원하시고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걸 더 원하시지, 세금 아예 안 내고 대출 안 나오는 걸 원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잘 관리하는 기준이 뭐다? 세금도 적당히, 재무제표는 무지막지하게 좋게, 이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례 말씀드릴까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대표님은 공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대표님인데 갑자기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따졌대요. 나 이자가 왜 1,000만 원이나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표님 재무제표 보세요.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재무제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10,000원 돼 있었어요. 작년에 이익이 마이너스 10,000원으로 되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대표님은 손실난 기업이라고 이미 전산에서 그렇게 다 평가가 돼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왜 마이너스 10,000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마이너스 10,000원 해놓으면 내가 세금을 아껴요? 어마어마하게 뭐 차이가 납니까? 근데 굳이 마이너스 10,000원을 해놔서 이자가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아유 난 세금 몰라, 난 회계 몰라, 난 재무제표 복잡해 몰라, 나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장료 그렇게 많이 주지도 못하잖아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주시니까 그거 받고 우리 회사를 진짜 내 회사처럼 꼼꼼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분의 여직원이 관리하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서 하나. 그럼 누가 챙겨야 돼요? 대표님이 챙기셔야 된다고요. 내가 싫어도 공부하고 챙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회계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난 지금 그냥 기계 조립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제 영상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속 시원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정책자금 이야기, 재무제표 이야기, 세금 절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쭉 들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시는데 조금씩 지식이 쌓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영상 찍는 사람들은 댓글 보는 게 참 행복이거든요. 댓글 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있어요. 댓글 보고 정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도움이 됐구나라는 게 참 기분이 좋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자금 잘 받으려면 준비를 좀 잘 하셔라. 어떤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재무제표 잘 만들어 놓으셔라. 그게 내 얼굴이다. 우리 얼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 보고 마음 보고 재산 보고 차 보고 뭐 이렇게 나가나요? 제일 먼저 얼굴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내 얼굴, 재무제표, 얼굴 좀 잘 갖고 놉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거냐면 정책자금 잘 받기 위해선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액세서리도 좀 달아놔야 되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안경도 쓰고 팔찌도 좀 차고, 그래서 내가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업 인증입니다.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내 재무제표와 종이 쪼가리들 가지고 나를 판단할 텐데 이 종이 쪼가리들,
이 종이 쪼가리들 어떤 거 만들어 놓는 게 내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방법이야. 원판 안 좋으면 액세서리라도 달아야죠. 그 두 번째, 액세서리 어떻게 다는 거야? 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아니 내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디 가야 돼? 어디 찾아가야 돼? 이거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시간에는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실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남들 다 받는 정책자금 왜 나만 못 받는 거야? 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나 뭐 가지고 보는 건데, 나 뭐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정책자금 잘 받는 법. 오늘 준비 단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업 인증 좀 받아 놓으셔라. 똑똑하게 종이 쪼가리 좀 만들어 놓자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4년 동안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황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야죠. 뭐예요? 정책자금. 제가 제 영상에서도 노무, 세금, 부동산, 경매, 뭐 절세, 자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정책자금 클릭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자금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유튜브의 노예니까. 자, 그래서 오늘 최신 정책자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책자금 받으려면 준비를 좀 한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뚝 가가지고 돈 주세요. 그럼 누가 줘요? 아니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형 나 돈 좀 줘. 그러면 그래 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뻐야지 돈 주는 거예요. 이뻐야지. 그러면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 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재무제표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얼굴은 못생겼는데 마음씨가 좋아, 성실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만날만 하네 이런 느낌 주잖아요. 이 마음씨가 좋아가 이런 인증이에요. 저희 회사도 오시면 뭐 따다다다다다 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회사들도 거기 입구에다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저희가 액자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은행에서 오든 거래처가 오든 정부에서 오든 좋아하잖아요.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쁘구나, 노력 많이 하는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인증이에요. 기업 인증.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아마 정책자금 받으러 가시거나 은행 가셔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표님 혹시 벤처인증 있으신가요? 대표님 혹시 기업부설연구소 있으세요? 대표님 혹시 ISO 인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유 그런 것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있었으면 저희가 대출도 더해드리고 금리도 좀 깎아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말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도 좋아하고 정책자금도 잘 나오는 인증은 어떤 게 있을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인증은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관련된 영상 되게 여러 번 찍었는데 아직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벤처인증. 대표님 벤처인증은 무조건 있으시면 좋습니다. 벤처인증 너무너무 좋아요. 벤처인증 있으면 뭐가 좋냐면 진짜로 세금 깎아줘요. 많이 깎아줍니다. 세금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해줄 때 대출을 한도가 확 올라가요. 원래 여기 진짜 3억 할 거 5억 해줄 수 있는 게 벤처인증의 힘이에요. 벤처인증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벤처인증 제가 위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내용 다 나와요. 네, 벤처인증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미 영상 찍어놨거든요. 대표님 벤처인증 정도는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인증. 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대출 잘 나오게 해주고 대출 이자도 많이 깎아주고요. 하물며 대출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 가잖아요. 그때 보증료라는 거 내요. 보증료.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깎아줘요. 뭐만 하면 다 깎아준대. 벤처인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요청하는 게 벤처인증이에요. 대표님 벤처인증 있으십니까? 아이고 벤처인증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듣는데 벤처인증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돼서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데 안 따놓는 건 저는 너무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처인증은 꼭 따놓으세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벤처 인증 없으면 15억까지만 대출해줘인데 벤처 인증 있으면 30억, 50억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벤처 인증이 있으면 원래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 10억이야?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맥스가 2억 5천인데 벤처 인증이 있어? 그럼 3억 3천까지 검토해봐 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 한도도 올라가고 실제로 대출 나오는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인증 벤처 인증 꼭 따놓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님, 두 번째는 연구소예요. 기업부설 연구소도 가능하면 꼭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인지랑 마찬가지고 이 기업부설 연구소가 진짜 세금 줄이는 2대장이에요. 2대장. 벤처기업 인증 있으면 세금 반 깎아줄게요. 연구소 있어요? 연구소 있으면 세금 나온 거에서 또 깎아줄게요. 이 진짜 얘네 둘만 있어도 세금에서 진짜 파워풀하거든요. 물론 내가 진짜 연구개발을 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입니다. 진짜 연구개발을 하고 연구소가 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이 벤처기업이랑 연구소만 있으면 중소기업은 사실은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세금이 안 나오는데 뭐 두 개만 있어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근데 지금 정책자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정책자금이 뭐라고 했어요? 정책자금은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구제자금이 아니다. 정책자금은 잘 나가는 회사들 도와주려고 하는 성장지원금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한테 대출해주는 사람이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지금 매출은 좀 적지만 앞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성장을 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기술 개발을 하든 디자인 개발을 하든 뭔가 인풋, 투입을 해야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지 최소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구나. 앞으로 성장하겠구나.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한 결과가 나올 거고 이 결과가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매출도 쭉쭉쭉쭉 성장할 거고 이 기술력 때문에 시장을 확 휘어잡겠구나.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 나봉. 그러니까 돈 빌려주자. 정책자금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회사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안 되면 기업부설 연구 전담부서라고 있어요. 연구 전담부서라도 꼭 만드셔야 돼요. 꼭. 나는 만들지 모르는데요. 그거 너무 조건이 까다롭던데요. 4년제 대학 그것도 이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년제 대학 이과 나온 사람이 우리 회사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만들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꼭 4년제 대학 안 나와도 꼭 이과 안 나와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회사를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장지형적인 회사입니다 라는 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은 꼭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특허는 좀 받아 놓으세요. 특허. 아니 나는 무슨 내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도 없고 내가 무슨 특허는 특허야. 특허는 무슨 에디슨이나 받는 거 아니야? 박사나 받는 거 아니야? 특허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아니요. 대표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왜? 대표님이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예요. 대표님이 지금 밀링머신 하나요? 전문가십니다. 대표님 지금 사출하세요? 전문가세요. 대표님 지금 이런 박스 같은 거 만드세요? 전문가십니다. 다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인 거를 티를 좀 내자고요. 나는 자신 없는데요? 자신감은 저희가 심어드릴게요. 그걸 왜 대표님이 고민하세요? 그건 변리사가 고민하는 거지. 대표님은 그냥 특허를 만들고 싶고 난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냥 구두로 말씀하시면 그건 변리사가 할 일이에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슈퍼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 좀 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과자가 뭐가 있을까? 슈퍼 주인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문가가 고민할 거예요. 대표님 에너지 뺏을 일도 아니고 알아서 고민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특허를 만드시면 됩니다. 세상 참 어렵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특허를 성공해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인 거지. 네, 그렇게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표님과. 그러니까
특허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자고요. 이 특허가 뭐예요? 저는 벤처기업인데요. 벤처기업이 뭐예요? 기술력도 좋고 혁신성,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을 보여주려고 연구도 엄청 많이 한답니다.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세금도 막 깎아줘요. 그런데 이 연구한 결과물이 뭐예요? 연구한 결과물이 특허네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좀 잘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은행 지점장이 그냥 친하다고 무조건 다 돈 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저희 동네 뭐 동사무소 과장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사람을 뽑는데 그냥 나 아는 사람 막 뽑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조건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회사 구매 과장인데 대표님이랑 진짜 친해서 대표님 거를 막 물건을 사주고 싶어. 막 사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형. 이거 조건이라도 좀 맞춰와. 조건이라도 좀 맞춰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형 밀어줄게. 근데 조건이 안 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조건이라도 맞춰와가 뭐다? 벤처기업 인증, 연구소, 특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표님께 엄청난 힘이 돼줄 겁니다.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ISO 인증이라고 있어요. ISO 인증. ISO 인증이 뭐냐면 우리 대표님 회사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시스테믹한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우리 회사는 안전 보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환경 쪽으로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이에요. 이것도 은행이나 정책기관에서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정책기관 평가 점수 보면 거기에 ISO 있나요 없나요 이걸 V체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신용보증기금을 받으시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으시든 기술보증기금을 받으시든 ESG 평가를 하세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ESG 평가 점수를 잘 받을 때 필요한 게 이 ISO 인증입니다. 대출 요즘에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대출 받으려면 ESG 점수를 받아야지 대출이 나와요. 근데 ESG 점수를 그럼 내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나는 품질 시스템이 돼 있어요. 환경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전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점수를 받아놔야지 이 ESG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추천드리는 액세서리 좀 달아요. 이 액세서리의 네 번째는 ISO 인증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외로우시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정보는 많은데 도움되는 정보인 거야? 도움 안 되는 정보인 거야? 이거 판가름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정보는 많아요. 하지만 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행 중심의 컨설팅 회사예요. 우리 대표님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 정확하게 맞는 로드맵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이 이외에도 많아요. 소재 부품 인증도 있고요. 뿌리기업 인증도 있고요. 수출 실적 증명원도 있고요. 등등등등 많은데 최소한 요 정도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증 관련돼서는 제가 위에 보시면 기업의 인증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꼭 받으세요라는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우리 회사는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나 저것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셔서 공부하세요. 근데 대부분 제가 대표님 상담해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지금 진짜 정신도 없고 바쁘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직원들도 아니라서 뭐 이런 거 벤처기업 인증 좋은 거 나도 알아. 뭐 연구소 좋은 거 나도 알아. 뿌리기업 인증 좋지. 소재부품 인증 너무 좋은 거 알아. 다들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왜 대표님이 하세요? 그걸 왜 직원들이 해요? 그런 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시켜야 되는 건 매번 하는 일 관련된 거, 돈 버는 일 관련된 걸 시키는 거고 이런 스팟으로 빡빡빡 터지는 것들, 그러니까 인생에 몇 번 안 하는 거, 그리고 한번 딱 펴놓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대표님 매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컨설팅 대학원 나왔거든요. 컨설팅 대학원에 컨설팅 하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직원을 뽑을까 외주를 맡길까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매번 하는 건 직원,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낮은 건 직원, 업무 난이도가 전문성이 들어가거나 매번 하는 게 아닌 건 외주. 이게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직원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거 하려고 얘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합격하는데 한 3, 4개월을 날려버려요? 얘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시키는 게 낫지? 이거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면 자기가 하는 게 맞아.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왜? 나 컨설팅 회사니까 당연히 맨날 하는 거, 내가 밥 벌어 먹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 유통업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은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떨어지면 또 몇 개월 기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주 맡기셔야 돼요. 외주. 제가 저한테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한테 맡기세요.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안 귀찮게 해요.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왜? 우리 대표님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인증 하나하나 있는 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 자금 잘 받고 부동산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괴롭히고 알아서 다 만들어서 알아서 세팅해 주니까 대표님 에너지 안 빼고 진행하는 건 저희가 가장 잘하니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요 정도 인증은 꼭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셔라. 이걸로 정책 자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되고 정책 자금 중에서도 어떤 일부 상품을 도전할 수 있느냐 못 도전하느냐 이것들이 결정이 되고 정책 자금을 받더라도 금리를 조금 빼주느냐 덜 빼주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은 이 벤처 인증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연구소 기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재 부품 인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원래 받아야 되는 금리보다 1%에서 1.5%까지 더 낮게 받으면서 공장도 사시고 회사 운영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미리 쿠폰을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이 대표님들은 저희가 만들어드린 쿠폰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쓴 것뿐이라서 인증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좀 잘 만드세요. 재무제표가 우리 얼굴이에요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악세사리 좀 하세요. 악세사리 좀 해야지 내가 얼굴이 조금 못났어도 그래도 좀 더 화려하게 이뻐 보일 수 있잖아요 라고 정책 자금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 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실무에서 한 14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컨설턴트 분들이랑 좀 다른 게 저는 제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인 컨설턴트 분들은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란 말이에요. 거의 99%가 다 프리랜서 분들이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 직업이 컨설턴트인 거예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마음을 진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지금 월급 주기 빠듯하거든요. 저도 진짜 이 회사를 컨트롤하려고 얼마나 밤잠 설치면서 살겠어요.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익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성장은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답답한 걸 알겠어요. 14년 동안 컨설팅 정말 많은 대표님들 많이 만나봤고 이분들에게 솔루션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저도 제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이랑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주세요. 상담 신청해주시면 제가 진짜 대표님 마음속으로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대표님 말씀 안 하셔도 이게 가장 힘드시겠구나 그거를 초점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조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지금까지 이제 다 준비 끝났죠? 재무제표도 잘 만들었고 기업 인증도 좀 해놔서 내가 액세서리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소개팅 나갈 준비가 됐어. 자, 소개팅 나갈 준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자,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만날까 설명드릴게요. 정책 자금 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 상황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 기보 만나야 돼요? 신보 만나야 돼요? 중진공 만나야 돼요? 소진공 만나야 돼요? 농신보 만나야 돼요? 무보 만나야 돼요? 어디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준비가 됐으면 누구를 만나십시오. 이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릴 거냐면 내가 이제 선택해서 내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소개팅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소개팅 자리에서 코 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그 소개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전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지금 너무 힘든 시점입니다. 정말 지금 경기 너무너무 안 좋고요. 이 경기 안 좋은 거 안에서
안에서 우리는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는 경기 타지 않는데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점에는 한 번 정도는 우리 회사를 점검하고 나가도 좋은 것 같아요. 버티시자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대표님, 사업 자금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세요? 신보도 있고 기보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소진공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를 노크해야 되는 거야? 고민 많으시죠? 지난 시간까지는 대표님 정책자금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준비가 끝났으면 이렇게 도전합시다. 어디를 고르세요? 라는 영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4년째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시리즈 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저도 조회수를 열심히 노리는 이런 정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영상을 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자금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사업자금 어디서 받아야 될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정책자금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업신용보증기금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책자금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보증서 삼형제 누가 있죠? 대표적인 거 신용보증기금 첫째 형이에요. 둘째 기술보증기금 둘째 형입니다. 셋째 막내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개의 기관 중에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업신용보증기금, AT센터 등등등등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이 먼저인 거예요. 이 기준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 시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등 직접자금 대출과 기타 등등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금을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내 매출 규모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야. 직원이에요. 대표님 빼고 우리 가족 빼고 우리 이사님들 다 빼고 4대 보험 등록돼 있는 직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이야.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우리는 동네 장사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신용보증재단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용보증재단 검색하면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나오거든요. 거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워요. 가장 심플하고. 하물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는 실제 사업자는 아니고 바지 사장인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고 친 적 있어요. 아버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이런 등등등등해서 정책자금을 받고 했는데 돈 안 갚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 체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만 30세 미만의 대표님들 가면 100% 의심받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유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다?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여기서는 왜 이렇게 유하게 해줄까요? 대상 자체가 동네 사장님들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지 경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분들 서류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정말 그 구구절절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이걸 따박따박 따지겠다? 그렇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동네 장사해요. 나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가시는 겁니다. 기준점은 어떻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아니면 나 이제 동네 장사 좀 하려고 해.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 가시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이렇게 캐 묻지도 않아요. 이 상위 기관 기술보증기금을 가거나 신용보증기금을 가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거나 등등등등을 가면 꼬치꼬치 캐 묻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수더분하게 해준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가장 기준이 낮다. 동네 사장님도 해주고요. 짜장면집도 해주고요. 구두빵도 해주고요. 저처럼 이렇게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잘 해주고
네,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신용보증재단을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여기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 수는 아직은 5인 미만이더라도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조금 괜찮은 자영업인 것 같아요. 나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더라도 월 한 5천 6천을 치는 것 같아. 월에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미 8억이 넘어가네? 그렇죠. 이런 분들 되면 조금 더 상위 기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지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건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제조업인데 아니면 내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어. 매출 아예 없어도 돼요. 기술력만 있다고 하면. 제조업이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뭔가 조금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제가 사업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매출이 적은 제조업은 기술보증기금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는 금액을 작게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크게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불필요하게 여기 먼저 가면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기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막내가 한번 건드린 걸 제가 또 형된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건드립니까? 그냥 막내한테 한 걸로 좀 만족하시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게 3명이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이 막내가 건드린 걸 여기서 또 건드리기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하면 봐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기술력이 엄청 좋아.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재단 제끼고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그냥 기술력 있는 회사는. 내가 특허 있어? 가세요. 우리 회사가 연구소 있어? 가세요. 우리 회사가 뭔가 진짜 좀 기술력이 좋고 내가 학력이 좀 괜찮아? 기술보증기금 가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신용보증기금을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신용보증기금은 첫째잖아요. 첫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를 찾아. 그래서 굳이 매출도 적은 이 사람을 해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보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보랑 기보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 어떻다? 첫째다. 기술보증기금은 어떻다? 둘째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은 첫째니까 어때? 좀 더 넉넉해.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일단 첫째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넉넉해. 막 넉넉하고 그냥 얘네들은 찾는 고객이 많아. 찾는 고객이 많으니까 어때요? 찾는 사람들 중에서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냥 매출 중심으로 볼게요. 매출 높은 사람 순서로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고 기술 기반의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력 좋은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고 다 사장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나온 게 기술보증기금인 거예요. 애초에 신용보증기금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다가 야 이렇게 하니까 기술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잖아. 얘네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기술보증기금.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높은 사람들 위주로 심사를 하는 거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기술보증기금은 조금 더 미래가치 위주로 심사를 하는 거고 또 신용보증기금은 업종에 제한이 없어. 도소매를 하시든지 제조업을 하시든지 건설업을 하시든지 서비스업을 하시든지 그냥 다 오세요. 다 온 다음에 매출 높은 순서대로 따다닥 나눠서 매출 높은 사람들 위주로 줄 거예요. 재무제표 위주로 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웬간한 매출 적은 기업이 들어가면 무시당해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은 아예 나온 태생 자체가 제조업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그렇게 기술력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조업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구분이 되셨죠? 탄탄한 기업들은 그냥 신보 들어가라. 근데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 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거기다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네요. 2024년도, 2025년도 오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창업기업 가면은 1억 해줄게요. 이 정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막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창업기업도 저희가 3억 기준으로 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우수 창업기업 기준으로 3억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증금이 옛날에 조금 더 빡빡했던 걸 조금 더 오픈되고 있어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심사 기준도 기술보증기금은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서 또는 기술적 평가 또는 대표이사의 경력, 이런 성장 가능성 이런 거 위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사를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매출 너무 작아. 난 제조업도 아니야. 난 소프트웨어 개발도 아니야. 그냥 재단 가시면 됩니다. 난 매출이 작아. 난 창업기업이야. 그런데 나는 제조업이야. 혹은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이렇게 뭔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작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근데 매출이 확 커졌어. 이제 소기업이 아닌 것 같아. 좀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때서야 신용보증기금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눠졌죠? 재단, 기보, 신보 이런 기준으로 들어간다. 근데 있잖아요. 딱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는 기술력은 엄청 좋은데 난 한 2, 3억 받아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기술력이 무지무지 좋아. 나 대학원 나왔고 나 석사야, 나 박사야.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이 팀원들도 어마무시해. 진짜 보통 기술력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고 이게 정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지무지 좋아. 이런 분들은 또 기보보단 신보가 낫습니다. 왜 그렇죠? 신용보증금이 큰형이라고 했잖아요. 큰형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기술력이면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이 규모가 더 크니까 금액도 더 팍팍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대표님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어중 뛰면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시는 거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아. 무지막지 좋아. 내 기술력은 남들이 들으면 획기적이래. 나 창업경진대회 나갔는데 막 수상해.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보를 가는 것보다 신보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출이 적어.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그냥 재단. 근데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은 적지만 제조업이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그러면 그냥 기보. 근데 내가 기술력이 진짜 어마무시해. 이거 내가 입증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큰형, 신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매출이 아예 높아. 매출이 한 20억 이상이야. 30억 이상이야. 그러면 그냥 신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기준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재단, 신보, 기보. 근데 이 기보라는 데가 어떤 데다 가장 위로도 칠 수 있고 아래도 칠 수 있고 가장 중간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간 지점에 갈 때는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실제로 나는 제조업인데 이 형식을 잘못 맞춰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실제로 제조업이야. 아니면 꼭 내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OEM 제조를 맡기고 있어. 그러면 이게 기타 제조업이거든요. 분명히 난 제조업이긴 한데 그거를 형식을 잘못 맞춰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 매출로 내가 매출 신고를 했는지 제품 매출로 매출 신고를 했는지 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지 도소매라고 돼 있는지 이게 키예요.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주고 싶어도 형식을 먼저 맞춰놔야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대표님 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니까 기술보증기금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컨설팅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재무제표를 딱 까보면 대표님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대? 대표님 제조업 아니라고 이렇게 써놨네 이미. 재무제표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있는데 상품 매출로 해놓으셨어.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셔야지 왜 여기다가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올리셨어? 왜 그러셨어? 그러면 대표님 형식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로 평가를 잘 안 해줘요. 왜? 여기서는 굳이 대표님을 대출을 해주려고 일부러 그걸 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대표님 무슨 친척도 아니고 아는 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먼저 맞추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형식부터 못 맞추셨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증을 딱 들여다보고 내가 도소매로 돼 있나? 제조로 돼 있나? 서비스업으로 돼 있나? 건설업으로 돼 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재단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기술보증기금이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어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으면 실전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전공략법은 진짜 어디서나 다 먹히는 거예요. 어떤 건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 대표님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류 준비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대표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서류 보고 딱 판단하고 마는 겁니다. 서류 어떤 거 봐요? 재무제표 볼 거고요. 두 번째, 기업부설연구소 있는지, 특허 있는지, 상표권 있는지, 벤처기업 있는지, 이노비즈 있는지, 이렇게 종이 쪼가리들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간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로, 내가 이 돈을 받았을 때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하세요. 그냥 나 돈 받으면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돈 들어오면 어디다 쓸 거예요 라는 걸 숫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한데요. 3억이 들어오면 이 3억을 가지고 내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거고, 지금 1단계 기술에서 2단계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2단계 기술에서 3단계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됩니다. 우리 기술 진짜 좋아요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서류로 만들어 가세요. 서류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표님 친한 동생이 대표님한테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대표님 돈 빌려주기 전에 뭐라고 해요? 너 이 돈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동생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나 이 돈 어디다 쓸 거고, 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마중물로 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고, 돈을 이만큼을 벌게 되면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형 돈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형 나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 동생한테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기도 대표님께서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거고, 이 돈이 들어오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상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와야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얼굴 보여주고 웃고 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공략법은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이만큼 좋아서, 우리 회사가 마케팅력이 이만큼 좋아서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서류로 만들어 가세요. 서류로. 기술사업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은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라는 로드맵. 그 로드맵을 설명을 하시고,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로드맵 중에서 어떤 단계에 투입이 될 거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돈을 갚겠다라는 걸 객관적인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이 뭐다? 매출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기술력이 됐든 대표님의 능력이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서류로 증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크하세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아무 준비 없이 쫓겨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매출이 완전히 적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적지만 내가 제조업이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뭔가 기술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매출이 아예 높아? 또는 기술력이 진짜 무지막지 너무 좋아?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노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관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좋은지를 꼭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회사를 운영을 하려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이 돈은 어디다가 쓸 거고, 이걸로 돈을 몇 년 후에 어떻게 벌어서 당신한테 상환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나 안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대표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꼭 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내 사업장에서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산가예요. 내 공장, 내 창고, 내 가게, 내 빌딩. 자산가가 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가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